안녕하세요. 반려인수 한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상의학적 체질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한 전이성, 전립선암 사기 환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을 4가지 체질로 나누어 질병의 방향과 약물 반응을 다르게 해석하는 전통의학입니다. 단순히 병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 환자의 체질과 맞춤 치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60대 중반 남성으로 태음인 체질입니다. 진단 당시 전립선 암이 진행되어 좌측 정당 침범과 다발성 골전이, 신장 병변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영상의 골반, 척추 부위에 골전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신으로 퍼진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 암입니다. 한약, 카소덱스,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장기간 생존한 사례입니다. 2017년 8월 영상에서 좌측 전립선의 종괴가 보이고 좌측 정랑 침범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골 부위에 림프 저림 관찰되며 척추와 골반골에는 다발성 골전이가 의심되었습니다. 우측 화면에 좌측 신장에 1.3cm 병변도 보입니다. 처음부터 골전이와 신장 병변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초기 병기를 정리한 장면입니다. 2017년 영상에서 전립선 종괴가 확인되었고 정랑 침범과 골반, 림프절 의심 소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척추, 늑골 등의 다발성 골전이가 보였습니다. 진행성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골전이가 동반되면 통증이나 골절이 생길 수 있어 치료 방향을 매우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 선암이 확인되었습니다. 글리슨 점수는 최고 8점이 관찰되었고 7점과 6점도 일부 함께 보였습니다. 초기 PSA는 562.65로 매우 높았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암의 활성도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병리학적, 영상학적으로 모두 매우 고위험의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였습니다. 초기 치료는 4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카소덱스 중심의 항안드로겐 치료입니다. 둘째, 태음인, 체질에 맞춘 한약 병행입니다. 셋째, 가을에 시행된 방사선 치료입니다. 넷째, 오대산에서 생활한 강한 생활관리입니다.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고 카소덱스를 선택했는데 태음인 체질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광범위한 골전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상 생존 기간 6개월로 보고 캐소덱스와 루프론 치료가 권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상체질 의학에서는 주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태음인 체질이었고 병의 방향이 수용체 차단 쪽에 더 맞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카소덱스 중심의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호르몬 주사는 처음에 테스토스테론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것을 플레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속적인 자극으로 안드로겐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사상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기전이 모든 체질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음인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플레어 과정 자체가 병리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사상의학적으로 해석한 장면입니다.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약으로 설명되지만 에스트로겐 억제 작용에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소양인 여성 유방암 환자에서는 안드로겐을 통한 에스트로겐 억제를 하는 약물입니다. 반면 태음인 전립선암 환자는 안드로겐과 잉의 체질이라 카소덱스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병변을 직접 제어하고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상 태음인은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소음인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에게는 카소덱스와 체질한 약, 방사선 치료와 생활관리를 묶는 통합치료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9월 골스캔에서는 다발성 골전이 섭취 증가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흔적은 남았지만 전체 섭취 강도와 범위가 감소했습니다. 대사적 활성도가 크게 줄어든 양호한 반응입니다. 카소덱스, 한약, 방사선 통합치료 이후 뼈에 전이 든 암의 활동성이 확연히 낮아진 것입니다. 2018년 1월 영상에서 전립선 용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좌측 정랑 침범은 남았지만 범위가 줄었고 골반의 림프절은 더 이상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CT에서도 전립선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골전이는 남았지만 경화소견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좌측 신장 하극의 병변은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종양 표지자 PSA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초기 수치는 562가 넘었습니다. 치료 한 달여 만에 53으로 감소했고 연말에는 3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0.2, 10월에는 0.045까지 감소했습니다. 치료 전후 CT 영상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전립선 주변 병변과 림프절 병변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정랑 침범 범위가 줄고 림프절 전이가 사라졌습니다.
골전이는 병변 범위가 더 커지지 않았으며 뼈가 암이 아닌 경화소견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암의 활동성이 줄고 뼈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국소 종양과 림프절의 극적인 반응입니다. 전립선 용적은 33cc에서 17cc로 반감되었습니다. 좌측 정랑 침범 범위도 눈에 띄게 줄었고 림프절 병변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원발 병소와 국소 침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PSA 소치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종양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립선 MRI 측면 영상 비교 자료입니다. 치료 전 병변 크기가 약 4.3cm이었습니다. 치료 후 3.2cm로 확연히 감소하였습니다. 주변 조직 침류는 남아있었지만 범위가 줄었고 정랑 침범도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한 소견입니다. 원발 병소의 크기와 범위가 실제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년간의 골반 추적 CT 영상입니다. 초기에는 전립선 병변과 골반부 이상 소견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안정화되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추적에서도 체증가나 새로운 큰 병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 반응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골전이 활성도가 시간이 지나며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초기 골스캔에서는 골전이 부위가 강하게 빛났습니다. 1년 뒤에는 섭취 강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 후에는 훨씬 더 안정된 양상을 유지했습니다. 뼈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암세포의 대사적 활동성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활성도가 낮아지면서 통증이 감소하고 보행 능력을 유지하며 전신 상태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심장 하극에 있던 1.3cm 병변입니다. 심장암이나 혈관근 지방종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3년간의 추적 CT에서 크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 경과 내내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 과정 중 철저한 생활관리를 하셨습니다. 매일 산행을 하며 활동량을 늘렸고 자연식 중심의 건강한 식이 조절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체질 치료에서 생활관리는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닙니다. 태음인에게 필수적인 땀 배출과 체중 관리를 통해 장기 안정을 이끄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산대 한의전 윤영주 교수가 유럽 암학회에서 2018년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치료가 까다로운 고위험 전이성 암 환자였지만 체질 한약과 카소덱스 등을 병행해 장, 골스캔과 수치 변화의 객관적 호전 결과를 공유하였고 사상의학이 약물 선택과 치료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임상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당시 많은 의사분들이 뼈전이가 어떻게 중지가 아니고 회복될 수 있는가에 놀라워하였습니다. 당시 발표했던 학회 포스터의 요약본입니다. 골스캔 변화, MRI 호전, 수치 감소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치료 반응이 여러 지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사상의학 기반 통합 암치료 연구에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환자는 5년 정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지내다가 2025년도에 다시 PSA가 상승하여 내원하였고 카소덱스와 체질 한약을 다시 시작하여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PSA 수치도 정상화되었고 2026년도 CT에서 특별한 재발 소견 없이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2026년 현재의 환자분은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고 계십니다. 산행과 체질 식단 관리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폐고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 환자가 만약 루프론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좋은 결과가 왔을까 의심됩니다. 당시 서울대에서는 방사선은 권유치 않았지만 체질론에 입각하여 태음인은 방사선이 매우 잘 받는다는 경험으로 같이 시행하고 급격히 호전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